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다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는가 모르겠군요. 자, 시장 좀 둘러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은 상당히 좀 안 좋게 끝났죠. 문제는 이것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생각입니다. 연말까지는 이번 주 다음 주는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시고, 매매를 위한 매매를 하지 마시고 한 종목을 하시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딱 집중을 해서 간결하게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을 한다고 해서 꼭 다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참조하시고 매매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당장 내일 전략은 일단 월요일 날은 매매 포인트를 조금 한 템포를 한 템포를 늦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은 아침에 장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도 거의 시장이 조용하지요. 서둘지 마시고요. 지수가 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떠났던 수급들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아직은 많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참조하셔서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에는 한 주 당장 내일을 보는 종목보다 한 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될 수 있으면 종목을 도출을 좀 많이 시킵니다. 많이 시켜서 여러 가지 각도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한 주를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요. 당장 내일보다는. 하지만 사람이 트레이더들이 자기들이 하는 매매가 짧은 관점으로 보는 매매가 있고 끌고 가는 관점의 매매가 있으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성격마다 틀려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주말에 올리는 것은 좀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넓혀서 일단은 좀 올리곤 하는데, 참조가 될 것이 있고 참조도 안 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지수 체크하는 것은 꼭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니까요. 자, 시장 한번 보지요. 일단 이슈 재료주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주석은 조금 이따 할게요. 금요일까지 시장을 장악한 낮에 장악한 종목들은 신스틸과 그리고 더코디 이 두 종목이 상한가를 유지를 했고, 뭐 한국 유재는 그냥 빼겠습니다. 그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 종목은 그냥 빼도록 하죠. 단일가 종목은 저희들이 거의 거래를 안 하는 종목이라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 두 종목의 상한가를 유지를 했는데 더코디는 모습이 좀 약하죠. 시간에서는 아이즈비전 이 한 종목만 지금 상한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종목이 없죠. 거의. 금요일날 자체도 참 힘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슈 재료주 이것은 뭐 그냥 알고만 있자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 시장이 만약 반응을 내준다면 따라 붙어야 될 그런 또 뭐 숨은 재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일단 상한가를 가 있는 아이즈비전은 세종텔레콤과 같이 짝을 지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워낙 요즘에 재료가 없는 시장이라 조그만 재료라도 시장은 조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고, 뭐 알뜰폰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재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봐주자는 의미지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뭐 내일 될런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나 세종텔레콤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에 9.6% 올라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강한 종목들은 뭐 아침에 별일이 없으면 시가가 좀 강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력자 분들이나 좀 오래 하신 분들이 한번
다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CIS를 적어놨는데 전격적으로 인수가 됐죠. SFA가 전격적으로 인수를 했는데 과연 이제 이것이 과연 시장이 무슨 반응을 내줄까? 뭐 그러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조금 뭐 많이 뜯은 재료라서 과연 시장이 반응을 내어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있어서 금요일날 6시에 6시에 재료가 나왔고 6시 17분에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뭐 내일 또 건드려 보면 알겠죠. 근데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날 때 재미가 있지 밥을 지어버리면 좀 재미가 없죠. 그것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을 보면 다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기를 피우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글자가 나오기로는 25일 그죠? 25일 아침 11시 12분 나온 건데 우리금융이 다울 인베스트를 인수가 유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연기가 피어날 때가 재미있단 말이죠. 연기가 재미있어서 이런 것도 잘 보시고, 다울 인베스트를 할 때는 다울 그 투자증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드시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울 인베스트는 둘이서 짝짓기 매매하기는 참 좋으니까요. 보시면 다울 인베스트가 그때 막 관심을 받을 때 다울 투자증권도 역시 크게 가져오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항시 같은 집단, 같은 그룹, 같은 테마들은 항시 한두 종목 붙여놓고 하면 좋다. 그런 걸 좀 참조하시고, 다음 아스트 한번 봅시다. 아스트도 보면 400억 유증이 나왔거든요. 3자 배정이죠. 480억 연합자산관리 3자 배정을 한다. 근데 뭐 작은 금액 아닌데 뭐 이것도 3자 배정도 재료를 잘 받아줄 때는 참 잘 받아줍니다. 잘 받아주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는 봐야 되죠. 6시 38분에 첫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죠. 시간 내에서는 어떤 영향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봐주세요. 서둘지 마십시오. 원래 아무리 좋은 이슈고 아무리 뭐 그럴듯한 재료라도 시장은 우리의 생각과는 항상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정직한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말고 방골의 기질을 가지고 악동의 기질을 가져야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착하게 매매하면 안 됩니다. 항시 의심의 눈길을 거두시면 안 돼요. 조선내화도 봅시다. 개인적으로 조선내화는 상당히 예전에 좀 끼도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보면 1999억 부동산 양도를 한다. 뭐 한 2천원 가까이 되죠. 2천원 가까이 하는데 뭐 금액은 작은 편이 아니죠. 2천억이면. 그래서 아마 계열사 CRI 주식을 이제 3천억 정도에 아마 추가 취득을 할 모양인데 그게 쓸 모양인데, 혹시 또 모르죠. 시장은 또 어떤 식으로 받아줄는가. 그래서 그냥 부동산 양도 결정에 대한 뭐 그런 것만 취급을 받아줄는지 이런 것도 한번 봐줘야 되겠죠. 별일이 아니라면 또 이런 것은 뭐 그냥 조용히 넘어가 버리거든요. 좀 지켜봐 주셔야 해요.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은 얘네들은 재료 자체는 약하죠. 뭐 자회사 뭐 150억에 추가한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150억 3자 배정 뭐 이런 뭐 있겠지만은 150, 149억이네 있겠지만, 얘네들이 워낙 시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라는 뭐 그런 것도 같이 좀 엮여져 있고, 또 요즘에 중국에 또 뭐 난리도 아니더구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 좀 관심 있게 보죠. 문제는 시간이 6% 정도 올라 있죠. 6% 정도 올라 있고, 일동제약은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 조금 선두주저와 후발주저를 뭐 당연히 시가에서 표시가 나겠습니다만은 매매를 하실 때 조금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오르비텍 한번 봅시다. 오르비텍은 같은 3자 배정입니다. 재료는
근데 100억이죠. 좀 작습니다. 100억인데 꼭 뭐 100억이라고 해서 또 무시를 할 걸 못 되거든요. 왜냐면 얼마 전에 뭐 관심 가졌던 그 종목도 겨우 250억 삼자 배정했단 말입니다. 인포마크입니까? 뭐 할 게 없으면 이런 것도 관심을 받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죠. 시간에서는 2% 정도 올랐습니다. STX 중공업은 뭐 삼자 배정 그런 뭐 재료도 있지만은 여기 보면 종속회사 선박테크 하우스가 영업 정지됐단 말이에요. 보통 영업 정지되면 보통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가 돈을 많이 까무는 회사고 장사도 잘 안 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장사가 안 하고 영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STS 중공업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지 않겠나. 이 3%를 끌어올린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좀 봐주시고, 쇼박스가 마녀에 대한 수익 창출권이라고 하더군요. 또 이런 말은 제가 자주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마녀 제작 투자 계획의 수익 창출권을 판매했다. 근데 계약 금액과 상대방 경영상 비밀 유지로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이랬거든요. 단일 판매 보면 여기 나와 일시배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500억 뭐 수익 창출권 판매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래서 뭐 요즘에 콘텐츠 관련주도 요즘 관심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조금 생소합니다만은 그래서 시간에 3% 정도 올라 있네요. 금요일날에 시장은 급락을 했는데 시간에서 2~3% 올랐다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뜻으로 한번 봐줍시다. 두산 배울셀은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요. 일단 뭐 금액은 일시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3,800억. 뭐 금액은 좀 상당하죠. 상당한데 시간에서는 1%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뭐 같이 한번 봐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날에 금요일날에 그래 급락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시간에서 올려줬다는 것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재료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뭐 대충 나름대로 정리한 재료주들은 그렇는데 뭐 뚜껑 열어보면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뭐 주식을 하면서 기본적인 종목이 어떤 내포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한 번쯤은 체크해 보는 것도 좋다는 의미에서 해놓았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천천히 하도록 하십시오. 단 반응이 수급이 폭발적으로 탁 들어오는 것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다음 주에는 스케줄 트레이딩을 해봤자 화요일날 신영스펙 9호 정도밖에 신규주가 없거든요. 요즘 참 스케줄 트레이딩이 좀 별로 재미는 없네요. 자, 다음은 기술주로 한번 볼게요. 기술주는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눌러주는 종목과 돌파하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기술주로 좀 짜보았는데, 또 제 개인적으로 저런 건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거. 바이오노트부터 볼게요. 일단은 지금 때가 타고 때를 아직 안 탄 종목이라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기관들은 첫날에 310만 주 정도 팔고 그 다음에 11만 주 판 거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되어 나가는 분위기죠. 단점은 엉덩이가 좀 무겁죠. 엉덩이 좀 무거운데 하지만 뭐 이것저것 귀찮고 뭐 이것저것 시달리고 뭐 지지성, 저항성, 뭐 이평성 온갖 보조지표에 시달리느니 오롯이 난 너만을 추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차라리 이런 걸 보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단 수급이 좀 확실하게 들어와야 돈이 됩니다. 다음은 샤페론 볼게요. 샤페론도 끼가 좋은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 잘 살아서 끌어올라왔죠. 올라왔다가 금요일날 톡 떨어졌죠. 할 수 없죠. 다 밀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
심하게 밀린 건 아닙니다. 한 7% 정도 밀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봐줘야 될 자리니까 시간에 0.1% 올라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조금 물량을 조금은 담았어요.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 자리는 한번 봐줘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이 연말이고 이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 보통 이런 시간대는 눌림을 주는 종목을 들어가기가 좀 상당히 좀 마음이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살아나면 내년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는 또 그런 마인드가 또 양면으로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음봉이 비치면 일단 손을 떼고 가만히 보셔야 해요. 이런 종목들은, 눌림 종목들은. 소매전과 CBI 봅시다. 소매전 역시도 지금 음봉을 밀고 내려온 종목인데 일단 글로벌 정신은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시간에 1% 정도 올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도 역시는 한번 공략해 볼 자리다. 8,100원 정도나 기준점을 잡든지 8,000원 정도 기준점 잡고 짧게 손절폭은 한 3% 정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되죠. 살아남은 이런 건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눌림에서 꼬리를 달아주고 살아나면 그냥 몇 프로 먹고 도망가지 마시고 조금 배포 있게 끌고 가는 그런 매매도 해보십시오. 비스토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는 한 번쯤은 봐줘야 될 자리입니다. 시간에서 0.9% 올라 있습니다. 그죠? 음봉이 비치면 손 대지 안 되죠. 하방으로 내려온 종목을 왜 음봉이 비치면 손을 대면 안 되냐면 투심이 이미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옆구리를 툭 주시면 급식해서 훅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방의 눌림을 공략할 때는 반드시 음봉에서 양봉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양봉 자리에서 그 양봉으로 서서히 조금씩 움직임을 갈 때만 손을 대는 게 좋다는 겁니다. ST큐브도 요즘에 많이 꺼진 종목이죠. 12% 정도 떨어졌어요. 좀 많이 떨어졌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날 지수도 안 좋았지만 실망감이죠. 그동안에 쭉 살아가던 모습을 다 죽어버리고 자꾸 떨어지는 이 모습, 즉 연말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포지션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또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여기 기간이 16만 주 가까이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올라기가 있는 종목이니까 시간에는 보합 근처입니다. 그렇다고 덤벙덤벙 손을 대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약간 시간차를 두고 만약 내가 ST큐브를 하겠다.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종목이니까 그러면 조금 시간차를 두고 가만히 보셔야 해요. 과연 이놈들이 오늘도 한 번 더 사줄까? 아니면 외국인 이놈들을 또 팔까? 이런 걸 조금 봐주셔야 해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연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큰 대박을 노리고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눌림을 주는 종목은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가 추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개념으로 SMG 엔터도 마찬가지죠. 내년에 대한 모습은 미래빛,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 지점에서 계속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해피름 또 금요일날 급락을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급락세를 타버렸죠. 타버렸는데 이 종목 역시도 시간에 지금 2%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진 셈이죠, 그죠? 10% 빠졌으니까. 그러면 조금 시간이 2%니까 뭐 더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몸통이나 이쪽 꼬리나 이 정도 선상에서는 한번 꼬리를 한번 노려보자.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 점 참조해서 보시면 결론적으로 내일 추구하는 모습이 꼬리를 척 쳐주고 이렇게 양봉을 유지해서 끝나줘야 이게 좋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를 멈추는 모습, 디딤돌을 밟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좋은데 내일 시가가 음봉이라서 조금 공략하기가 좀 뜨듬뜨듬할 거예요.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더라고 판단이 드는 종목은 반드시 분할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때도
1차만 놓고 간을 보고 있는데 생각하는 방향하고 틀리다면 빨리 1차만 그냥 잘라버리고 나오면 되거든요. 1차, 2차, 3차까지만 무타히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분할은 최대한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에서는 해줘야 돼요. 서둘지 마십시오. 다음은 달려 빼면 같이 올라타야 될 종목이죠. 흥성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는 이제 방송에서 같이 방송할 때 라이브 방송할 때 들어오신 분들하고 같이 했던 종목인데 그날 상한가까지 갔죠, 그죠?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이놈 새끼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이틀 동안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재미를 본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한 번 더 보자는 것은 이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날짜는 우리가 지금 3% 정도 코스닥이 3%까지 밀리고 3.3%까지 밀렸죠. 코스피가 1.8%까지 밀린 날에 이놈이 이 정도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종목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약간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급등주 다루다 보면 묻지마 뭐 신뢰, 믿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베트남 개발이라든지 이런 막 움직이는 공구먼 같은 애들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사람들이 별로 따지지도 않고 자리도 따지지도 않고 뭐 재료도 따지고 달라붙어요. 왜? 그게 뭐 따로 뭐 수급이라고 세력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월요일도 이런 행태를 노리고 또 재미를 본 아들이 다시 할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시간에서는 0.2% 올렸습니다. 웃기잖아요. 이틀 동안 이렇게 급락을 했으면 보통 시간에서는 음봉이 나와서 좀 빠져 있거든요. 근데 도로 양봉이에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사마왕강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오. 긴 꼬리를 이제 달아주었는데 17%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서 마이너스 1%로 맞췄어요. 맞췄는데 호가가 약해요. 금액대는 4만대 호가 약하니까 이것은 그냥 가볍게 테스트하는 마인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간에 1% 정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같이 놀 친구들이 또 내일 들어오면 똑같이 이만큼은 가져오겠죠. 자, 하이로닉 한번 봅시다. 자, 하이로닉은 이걸 치고 이제 올라가면 가져야죠. 같이 같이 등을 타고 가려고 하면 가져야 되는데 과연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봐줘야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한 7,900원 얼마 안 되죠. 1.9%니까 요로 돌파할 때는 한번 봐줘야 되지 않느냐.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 이러면 뭐 한 8,000원을 돌파할 때 난 그때 볼래. 이래도 좋아요. 좋으니까 뭐 7,900원, 7,900원, 8,800원 뭔가 탁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뭐 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엔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신경만 좀 써주시면 돼요. 솔트룩스를 선정한 이유는 그나마 지금 우리가 시장은 리튬 테마주에 시달리고 있다가 이리저리 시달리고 있다. 지금 뭐 재건이나 네옴이나 다 아무것도 없죠. 예. 그나마 리튬 하나가 지금 뭐 먹이 살리는데 그나마 좀 살아있는 테마 뭐 채 테마 뭐 그런 것 같은데 챗봇 뭐 이런 게 있는데 잘 안 죽고 있죠. 그래서 새로 나온 테마나 새로 나온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머물고 있는 종목들은 좀 예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새로 나온 어떤 이슈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어떤 확산성을 가지고 움직일지는 아직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 줄 필요성은 있어요. 뭔가 다른 후속타가 나올 수가 있고 그에 연관된 어떤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쪽에는 놔두시고 만약 뭐 상방적으로 잡아주는 어떤 모습이 착 나온다면 같이 따라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유니드비티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이 했던 종목인데 이거는 기술적으로라도 내일 또 봐줘야 되죠. 그죠? 시간에 0.3% 그리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거의 뭐 이 근처에서 논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뭐 올라가도 얘는 올라가면
보유를 해야 될 종목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연말이라 이렇게 팔아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팔아먹어 안 가져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보유와 매도는 막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좋을 것 같고, 금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심 꺼내만 두십시오. 시간에 6% 정도 올라있는데 뭐 크게 갈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그냥 난 뭐 좀 애매한데, 이것저것 좀 하기 애매한데 싶을 때는 또 뭐 금비 같은 종목 가지고 혼자 이렇게 일단은 뭐 이날에 상가 간 모습도 좀 안 좋았지만은 그 다음날에 시장이 별로 할 게 없었거나 이놈이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것 뿐이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움직일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월거든요. 기술적으로 움직인 종목은 기술적으로만 봐주면 돼요. 재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현금 배당이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장막판에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장막판에 상한가 풀어져야 다시 들어가는 알아서 별 힘이 없을 거라 했는데, 금융로 시장 뭐 다 전부 다 자빠지니까 이제 이놈이 그나마 힘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제는 기술적으로 봐주면 돼요. 근데 시간이 6% 올라있기 때문에 매매가 까다롭단 말이에요. 기다려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면 그때 들어간다. 아침부터 툭툭 비싸게 주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나는 한 3% 정도 감당할 수 있어. 그럼 뭐 3%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나는 5% 정도 내가 손실을 봐도 감당하겠어. 그럼 5%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할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응하면 되겠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항시 벽을 치고 싸워야 되지, 감당할 수 없는 쪽까지 가지고 싸우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단 말이죠. 그러면 손발이 어지러워지면 머리가 혼란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모든 판단력이 탁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점 잘 이해하시고 다음 한 주 한번 또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연말입니다. 아무쪼록 마인드를 차분하게 가지시고 시장을 내년을 준비한다는 마인드로 조금 생각도 하시고 지나온 매매도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한 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